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수요일 시황 방송 간단히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에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 당분간 좀 테마 장세가 될 것 같다. 지수 흐름이 크게 뻗어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이슈를 쫓는 테마 장세가 이어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너무 실적만 보지 말자.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 중에서도 이슈가 있고 시장에서 주목을 하는 그런 종목들은 충분히 수익이 나올 수 있으니까, 오히려 실적이 좋고 막 우량한 종목들은 이런 구간에서 좀 지루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실적을 잘 봐야 되는 시즌이 있지만 지금은 그런 시즌은 아니다. 연말 연초는 테마 장세에 좀 집중을 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이런 자리 코스피 2600 초반선은 좀 기술적으로 저항이 있는 자리이니까 이런 자리 좀 저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넘어가기는 쉽지 않다. 당분간 출렁출렁 하면서 지수는 좀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정이 나왔습니다만 이 정도면은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견조하게 더 강한 흐름으로 지금 버텨내고 있습니다. 2600을 깨지 않는 선에서 굉장히 견조해요. 근데 코스피가 이렇게까지 강한 이유는 사실은 삼성전자가 큰 역할을 했다고 봐야죠. 삼성전자가 지금 우리 코스피 시장의 시가총액에서 거의 25% 가까이 차지하기 때문에 4분의 1이 시가총액 4분의 1이 삼성전자입니다. 우선주 포함해서. 그런 삼성전자가 지금 12월달 이렇게 신고가로 날아가니까 당연히 코스피가 빠지기가 힘들죠.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렇게 여기를 뚫고 위로 올라오는데 지수는 여기서 좀 걸려서 머물고 있잖아요. 이렇게 머물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다른 종목들은 조정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2600선에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지수만 보면은 큰 조정이 없지만 사실 삼성전자를 빼고 보면 종목들의 체감은 조정이 좀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흐름은 오늘 요거 중형주, 코스피 중형주 흐름 보시면 이렇게 조정이 나왔죠. 그러니까 대형주를 제외한 겁니다. 그 다음에 소형주, 소형주를 봐도 이렇게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배당락 때문에 흔들린 종목들도 있었고 했을 텐데, 그러니까 참 체감이 달라요. 대형주는 이렇게 날아가고 있고, 중형주, 소형주는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고, 그 차이는 어디서 나온다? 삼성전자에서 가장 큰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뭐 지금 삼성전자를 사란 얘기가 아니고요. 시장이 벌어지는 일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좋아요. 좋은데 뭐 추격 매수하거나 그럴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되고, 오히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삼성전자가 신고가로 간다는 거는 분명히 좋다는 거예요. 이쪽이 내용이 좋고 내년 전망이 좋고 이슈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반도체 업황 수혜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실제로 온디바이스 AI가 탑재될 갤럭시 S24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거기에 탑재될 가우스라고 하는 이 삼성 자체 생성형 AI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같이 반영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제 스타일은 삼성전자가 여기서 고점을 뚫고 올라간다고 해서 굳이 삼성전자를 매매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삼성전자는 워낙에 그 주가 변동 폭이 좀 작기 때문에 이거를 이만큼 수익을 다 먹는다 해도, 우리가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이 수익을 다 먹었다고 해도 6% 수익밖에 안 돼요. 6%라는 게 물론 크다면 큰 수익률인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하루만 해도 이렇게 6% 10% 급등하는 종목들을 선호하는 편이죠.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좋다라는 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지만, 삼성전자를 매매하기보다는 요거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그 이유와 연관된 다른 중소형주들, 그런 종목들을 매매하는 게 잘하는 겁니다. 그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제가 최근에 강조드리고 있는 요 AI 관련된 반도체 쪽, 특히 온 디바이스 AI, CXL이라는 이제 키워드와 같이 연결된 종목들, 제주반도체, 퀄리타스 반도체, 뭐 어버브 반도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텔레칩스, 대덕전자, 심텍, SF의 반도체 네페스, 그 다음에 AD 테크놀로지, 가온칩스 등등. 제가 그 전주에 이거보다 좀 더 많은 종목들을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저희 카페에 와보시면 제가 카페도 소개해드렸죠. 카페에 좋은 글을 올려드리고 있다. 그 중에서 여기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제가 심층 분석을 올려드렸는데, 어떤 쪽을 왜 봐야 되는지 다 설명드리고 관심있게 보는 종목들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이라이트가 이쪽이었어요.
네, 이 설계 관련된 팹리스 설계 그리고 디자인 하우스 쪽 퀄리타스, 오픈엣지, 텔레칩스, AD 테크놀로지, 가온칩스, 에이징랜드 네, 이쪽을 아마 잘 참고하셨다면 물론 다른 종목에서도 수익난 종목들이 있겠지만 볼까요? 예, 굳이 삼성전자를 볼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게 자, 텔레칩스 오늘 급등했네요. 제가 요거 지난 11월 말부터 12월 초중순 계속 말씀을 드린 종목이고 네, 카페에서도 소개를 해드린 종목이고 유튜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요게 이렇게 올라와서 오늘 신고가를 뚫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셨으면은 뭐 수익 났을 거고 그 다음에 제주 반도체는 뭐 대장이죠 역시. 네, 요거는 이제 뭐 신규 매수하기엔 조금 부담스러운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퀄리타스 반도체는 이미 제가 여러 번 매매를 해서 수익까지 냈다라는 것도 지난주에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더 올랐는데 이제 조금 이제 꺾입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어요. 네, 좋은 자리 눌림목 자리에서 매매하고 그 다음에 여기 고점이 돌파되는 자리 이렇게 고점이 돌파되는 자리에서 또 매매해서 수익을 내고 또 눌림 자리에서 또 수익 내고 그리고 나서 요 위에서는 관망 네, 요 위에서는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눌리면 어떻게 할까요? 네, 다시 퀄리타스 반도체가 다시 눌려주면 뭐 이런 자리 어디선가 적절한 자리에서 또 분할 매수를 해볼만 하겠죠. 그리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지금 11월 말 12월 초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고 AD 테크놀로지 저희는 이 종목을 한 종목도 편입을 했었거든요. 퀄리타스 반도체를 매매하면서 한쪽에서는 또 AD 테크놀로지를 매수를 했었어요. 이게 조금 빨리 수익이 안 났었는데 이게 이제 지난주죠. 지난주에 급등을 해가지고 이번 주 크리스마스 이후까지도 신고가 시세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다 소개를 해드렸고 지난주 유튜브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가온칩스 가온칩스도 보시면 급등을 했죠. 제가 이 종목은 지난주에 구체적으로 이런 자리 괜찮다 이렇게 올라갈 때 뭐 너무 과열권에서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눌리는 자리는 충분히 조정을 받은 자리에서는 괜찮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뭐 이게 바로 급등했어요. 지난주 금요일날 장중에 20% 이상 급등했고 뭐 신고가를 경신했죠. 사상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이징랜드까지도 어저께 급등하면서 신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에이징랜드도 이제 이건 디자인하우스 쪽 신규 상장주죠. 그래서 신규 상장주들을 또 유난히 요즘에 많고 신규 상장주가 좀 잘 간다라는 말씀도 제가 드렸어요. 그래서 퀄리타스 반도체, 에이징랜드가 이쪽에서는 신규 상장주에 해당한다. 그런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영상 그리고 카페 분석글 이런 거 참고해서 매매하신 분들은 뭐 이거 외에도 뭐 네페스 쪽도 최근에 올라왔고 네페스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올라왔죠. 네페스 아크도 올라왔고 오늘 그래서 뭐 여러 종목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에서 아마 수익을 대부분 뭐 조금이라도 내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종목들을 다 살 수는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기 있는 종목을 다 살 수도 없고 그리고 다 산다고 해서 수익이 많이 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종목이 있는데 이걸 다 조금씩 사는 거 하고 아니면 이 안에서 내가 한두 종목 또는 두세 종목에 집중해서 거기서 수익을 크게 내는 거 하고 어떤 게 과연 내 실제 계좌의 수익률, 수익금 측면에서 유리할까 라고 봤을 때는 물론 좀 찍기를 잘못하면 이 많은 종목에서 찍기를 잘못하면 물론 아쉬운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보통 좋은 종목에 한두 개 또는 두세 개 집중했을 때 오히려 수익이 더 많이 나요. 그래서 저희는 최근에 퀄리타스 반도체, AD 테크놀로지 쪽에 집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살 필요 없어요. 이 설계에서 퀄리타스 반도체를 매수한 거고요. 디자인하우스에서는 AD 테크놀로지를 했던 거예요. 다 할 필요 없으니까. 근데 그 두 종목으로 수익을 냈기 때문에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쪽에서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그 다음에 보고 있는 종목들은 저희가 뭐 이쪽도 보고 있고요. 이제 이쪽 퀄리타스 반도체는 조금 조정이 나와야 될 것 같고 AD 테크놀로지도 조금 조정이 나와야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이제 이쪽도 있잖아요. 이쪽도 텔레칩스 오늘 급등했고 이런 종목들 나머지 종목들도 또 볼만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이쪽도 이렇게 나머지 반도체 소부장 이 외에도 소부장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린 거고 소부장은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 좋은 종목들 많이 추릴 수 있을 거예요. 그쪽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쪽 소프트웨어 쪽도 아직 제대로 시세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쪽도 볼만 합니다. 크라우드웍스도 있고요. 이 안에서
그래서 지금 코스피 지수는 삼성전자 덕분에 좀 잘 버티고 있지만 실제 체감은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은 게 사실이다. 특히 최근에 들어서. 근데 요것도 이제 좀 이렇게 눌림이 나오면은 조정시마다 또 매수 관점에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오히려 삼성전자는 지금 추격 매수하기는 부담스럽고, 삼성전자랑 연관이 돼 있는, 삼성전자가 지금 올라가는 모멘텀을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왜 가는가 도대체. 여러분 이게 주도주입니다. 주도 섹터를 판단하는 방법이 다른 게 없어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52주 신고가를 뚫고 날아가는 종목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일단 주도주예요. 그럼 그 주도주를 보고 그 주도주로 매매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주도주가 급등하는 모멘텀을 잘 연구했다가 그것과 관련된 중소형주를 매매할 것이냐, 선택하시면 됩니다. 나는 자산이 크다, 중소형주 매매하기 힘들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매매해서 수익을 내면 되는 거고, 나는 조금 중소형주 쪽에서 매매해보고 싶다 하시면 삼성전자가 지금 올라가는 이유는 온 디바이스 AI 관련된 기대감입니다. 그거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 얘기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여기서 갑자기 뭐 추세가 꺾여가지고 밑으로 고꾸라진다? 이것만 아니면, 이런 흐름만 아니면 여기서 좀 쉬어간다 하더라도요, 괜찮아요. 이렇게 쉬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쉴 때 오히려 관련된 중소형주에서 순환매가 계속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로 보면, 코스닥은 사실은 최근에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날 이틀 연속 조정이 나왔고, 그 다음에 화요일 성탄절 지나고 어제도 좀 조정이 나왔다가 이제 오늘 배당락 끝나고 반등이 나왔죠. 오늘 이제 바이오주하고 그 다음에 그 배터리 2차전지 쪽에서 일부 종목들이 좀 움직였거든요. LNF라든지 뭐 포스코 DX라든지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바이오 쪽에 오늘 많이 움직였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 비해서는 좀 과열 부담은 적습니다. 조정도 소화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지금 일단 지켜진 거거든요, 이번 주에. 그리고 다시 한번 테스트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아주 강력한 지지선은 아직은 구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흔들릴 수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자리 흔들리더라도 저는 단기 조정이라고 본다 그랬죠. 최근에 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냐면, 지금 시장은 좋아요. 시황 전체적으로 다 양호합니다. 더 갈 수 있어요, 이대로. 근데 저는 계좌의 일부 한 20%에서 30% 정도는 현금을 좀 남겨두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이 여기서 계속 쉬지 않고 반등세를 보이면 오케이, 주식 비중 80%로 수익을 내면 돼요. 근데 혹시나 연말 연초에 뭔가 미국도 지금 좀 부담스러운 위치고 하니까 혹시나 단기 조정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 단기 조정이 나올 때 이런 자리를 살짝 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 21선을 살짝 깨면서 여기 60일선 올라오죠. 이렇게 60일선 올라오는 이런 자리를 좀 이격 좁히기 하면서 여기서 조정을 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돌릴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코스닥 지수가 쉬지 않고 계속 가는 흐름보다 오히려 이번에 한번 이런 자리 좀 접어주고 이렇게 하고 돌리면 60일 이격도 조정도 되고 21선도 살짝 꽉다 돌리고 이렇게 가는 흐름이 오히려 내년 상반기를 좀 길게 봤을 때는 더 이상적인 흐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식 100%로 질러서 무조건 급등하길 바라는 전략보다는 살짝 현금을 남겨두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요게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외국인 선물 매수 누적 포지션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건데, 11월까지만 해도 매도가 굉장히 크게 누적이 되어 있다가 이거 너무 과도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최근에 한 2달 만에 이렇게 매수를 크게 해버려서 또 매수 포지션이 너무 과도해요. 그래서 요게 제가 지난주에 이거 계속 늘어가긴 쉽지는 않다, 조금 매수 강도가 좀 늦춰지면서 살짝 선물 매도가 나올 수도 있다. 그때 이제 지수도 약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삼성전자의 급등에 힘입어서 현재까지도 시장이 크게 눌리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요거 이제 연말 연초 1월 초에 살짝 눌릴 수 있어요, 외국인들 선물 매도 나오면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폭락장, 급락장 이렇게 뭐 우리가 공포에 떨 필요는 없어 보이고, 살짝 눌림목 조정 정도는 충분히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뭐 크게 무너지거나 우리가 공포에 떨거나 할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심플합니다. 여전히 요 신용잔고가 크지 않다라는 거. 이렇게 신용잔고가 낮을 때는 시장이 눌리더라도 단기 조정입니다. 눌리더라도 단기 조정.
그죠? 신용이 이렇게 높을 때, 신용이 많을 때는 꺾이면 쭉 무너져요. 꺾이면 쭉 무너집니다. 근데 지금은 신용이 낮기 때문에 조정을 받더라도, 지수가 조정받더라도 이렇게 무너지는 게 아니고 단기 조정이다. 그리고 다시 갈 수 있다. 이게 오히려 기회가 되겠죠. 현금을 좀 남겨놓으신 분들은 만약에 시장 조정이 이렇게 나와주면 여기서 기회를 잡을 수 있겠죠. 신규 매수 또는 추가 매수.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좋은 종목이 계속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좋은 종목도 계속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시장이 눌리면 좀 주가가 조정이 나오겠죠. 그럴 때 여기서 추가 매수해서 더 살 수 있는 현금을 남겨두신다면 우리가 뭐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겠죠.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최근에 좀 긍정적인 거는 고객예탁금. 고객예탁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올 여름 이후에 가을 겨울에 빠져나갔던 큰손 자금들이 다시 들어왔어요. 그죠? 왜 들어왔을까요? 대주주 기피할 필요 없어지니까 들어온 거죠. 10억까지 대주주를 만들려고 했다가 이제 50억으로 기준을 높였기 때문에 이제 한 20, 30억 더 사도 되겠구나 해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흐름이고, 이렇게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일단 시장에는 어떤 범퍼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시장이 좀 조정이, 지수가 조정을 받더라도 이렇게 고객 예탁금이 늘어나는 이런 구간에서는 시장이 무너지기 힘듭니다. 이렇게 무너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때처럼 자금이 빠져나갈 때는 장이 무너집니다. 지난 뭐 9월, 10월 달처럼. 근데 이렇게 고객 예탁금이 늘어나는 이런 코스에서는 조정을 받더라도 단기 조정일 가능성이 높다. 신용 잔고를 봐도 악성 매물이 적기 때문에 단기 조정일 가능성이 높다.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리고 조정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조정을 대비한다고 하는데 조정이 안 나오고 갈 수도 있죠. 그런 것까지 우리가 정확하게 모든 걸 맞출 수는 없어요. 뭐 그냥 가면 그냥 가는 대로 또 수익을 내면 되니까 일부 현금을 좀 남겨놓고 수익을 내도 우리가 좋은 종목에서 잘 수익만 낸다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거, 그걸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 쪽은 반도체가 삼성전자가 끌고 가는 거고, 코스닥 지수가 앞으로 좀 더 강해지려면 에코프로 그룹이라든지 그 배터리 소재 장비 이쪽이 움직여줘야 돼요. 근데 그쪽이 아직은 좀 약합니다. 근데 앞으로 1월, 2월, 3월 상반기, 내년 상반기 코스에 이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좀 뒤처졌던 수익률을 만회하려면 결국에는 배터리 2차전지 종목들이 움직여 줄 거예요. 근데 그 타이밍이 지금 당장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은 조금 여러분들이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보시면 포스코 그룹주들이 오랜만에 올라왔잖아요.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엠텍, 그동안 그렇게 안 가던 종목들인데 결국 올라오죠. 포스코 DX도 여기서 이제 터졌고, 포스코 홀딩스도 조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그 외에 다른 종목도 뭐 에코프로 그룹이라든지 또는 뭐 코스모 그룹,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 이런 쪽도 최근에 굉장히 지루한데 지금은 뭐 매도를 할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장비 쪽, 윤성 FNC, PNT 등등 이런 쪽도 지금 자리 굉장히 지루하지만 타이밍을 정확하게 우리가 예상하기는 어려워요. 언제부터 움직일 거냐.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면 매도할 자리는 아니다. 지금까지 기다렸다면 좀 더 확실하게 기다려줘야 됩니다. 이런 자리는 지금 뭐 크게 리스크 있는 자리 아니고, 조금 시간 투자를 하면 오늘 포스코 그룹들이 오랜만에 한번 이렇게 움직여주는 이런 양상이 다른 종목들로 조금씩 더 확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2차전지가 중요하고 코스피는 반도체가 중요하다. 그 다음 온디바이스 AI 쪽은 아까 제가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제가 지난주에 좀 새롭게 언급을 드렸던 테마가 바로 자율주행. 그 안에서도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현대 오토 에버예요. 그죠? 그 외에도 이렇게 있는데, 자, 이 종목들 지난주에 말씀드리고 어떻게 됐나요? 자, 스마트 레이더 지난주 말씀드리고 오늘 또 급등 나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도 급등하고 오늘 또 급등했어요. 현대 오토 에버도 또 신고가 내고 있죠. 그러니까 자율주행 쪽도 지금 움직임 나오잖아요. 뭐 이너 시뮬레이션도 뭐 꿈틀꿈틀 하고 있고, 오늘 보니까 뭐 퓨런티어도 좀 올라왔대. 퓨런티어도 올라오고,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스마트 레이더를 제가 좀 대장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실제로 매매를 한 게 이 종목이에요. 자, 보시면 제가 요즘에 힌트를 드리는 게 매매 타점을 어떻게 잡는 게 좋으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이거잖아요. 이렇게 고점 돌파, 이런 고점이 돌파되는 자리, 돌파될 때 매수, 만약에 돌파될 때 매수 못했으면 언제 매수? 돌파되고 눌릴 때 매수. 그죠? 저희는 이제 이날 돌파될 때 매수했고요. 이렇게 조정받을 때 또 충분히 매수할 기회가 있었고, 이틀 동안. 그 다음날, 지난주 금요일날 이렇게 올라올 때 수익 실현이 됐어요. 1차 목표가 돌파돼서
수익 실현됐고, 오늘 뭐 추가 급등이 나와가지고 뭐 물량 남겨두신 분들은 오늘 또 추가 수익이 났을 거고요. 요거 뭐 지금 아직 뭐 끝난 건 아닌데요. 뭐 지금 자리는 또 신규로 들어가긴 조금 애매한 타점이죠. 저는 그래요. 저는 뭐 더 갈 수도 있고 눌릴 수도 있고 이런 타점보다는 확실하게 이런 저항대가 돌파되는 그 타점, 이런 타점을 선호합니다. 네. 이런 데서 매수하면 단기도 수익이 날 확률이 높고 중기도 수익 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미 돌파된 상태에서 한참 올라가지고 요 위에서 덤비면 뭐 더 갈 수도 있고 다시 내려갈 수도 있고 이게 확률이 승률이 떨어지잖아요. 저는 이런 자리는 별로 선호하지 않고 이런 맥점 자리를 선호한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릴 게 오늘 제가 텔레그램에서도 언급을 드린 게 제약바이오입니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가 왜 오늘 제 눈에 띄었냐면, 자 보세요. 항상 중요한 저항대를 돌파하는 이런 흐름이 나오는 종목들을 잘 봐야 됩니다. 지금 바이오 쪽, 제약 바이오 쪽을 보시면 종근당이 일단 신고가를 뚫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알테오젠이 신고가를 뚫었죠. 자 보시면 알테오젠이 이렇게 신고가를 뚫고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오늘 보니까 한올 바이오파마도 여기 신고가를 뚫었습니다. 그리고 에이프릴 바이오도 여기 신고가를 뚫었어요. 그 다음에 한미약품, 네, 한미약품도 보시면 이런 자리, 네, 굉장히 여러 번 저항을 확인했던 지독한 저항 자리거든요. 여기가, 네, 여기가 지금 뚫렸잖아요. 뚫렸죠. 여기가 뚫렸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꼭 한 종목을, 어떤 특정 한 종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약 바이오 안에서 핵심적인 종목들을 봤더니 이렇게 연중 신고가를 또는 중요한 저항대를 돌파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다. 예, 중소형주에 나오기 시작했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 섹터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 바닥에서 빌빌거리는 종목들 중에서 그 종목이 언제 움직일지 맞추는 것보다는요, 이렇게 신고가를 뚫는 종목들 안에서 빨리 붙어서 관심을 갖고 매매하는 게 훨씬 더 수익률 측면에서 유리해요. 저는 그런 쪽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소개해 드리는 그런 역할이고, 제가 그런 역할을 가장 잘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돌파한 종목들 뭐 무턱대고 사라는 게 아니고 이런 흐름들을 캐치하셔서 이 안에서 신고가 돌파 이후에 눌릴 때 매수할 만한 종목은 또 뭐가 있는지, 예,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공부도 해 보시고, 저도 지금 계속 공부 중이거든요. 솔직히 저는 최근에 바이오 쪽은 매매를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좀 바이오 쪽도 관심 종목을 잘 추려서 돌파 이후에 눌림 시에 매매해 볼 만한 종목들을 좀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분석이 잘 돼서 좋은 종목이 보이면 또 매매를 해볼 수 있겠죠. 대략적으로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 일단 관심 종목들을 이렇게 좀 올려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봐야 될 또 하나의 테마 이슈, 뭐가 될 것인가. 그러니까 AI 관련해서 반도체 쪽, 그리고 뭐 자율주행 이런 쪽이 움직였다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 또 움직일 만한 종목들은 AI 관련 소프트웨어들, 네, 소프트웨어 컨텐츠 이런 쪽이 앞으로 계속 이슈가 커질 수 있어요. 네, 오늘 보니까 뭐 뷰티 테크 이런 것도 이슈가 나오더라고요. AI와 화장품이 또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AI 의료도 있을 수 있고, AI 헬스케어, 네, 이런 쪽도 있을 수 있고, AI와 연계된 여러가지, 예, 그런 키워드 이슈를 계속 체크하면서 또 좋은 게 보이면 그쪽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되고, 그런 종목들이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다가 고점을 뚫고 신고가가 난다, 이렇게 신고가가 나면서 거래량이 커진다, 예,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돌파할 때 매수하거나 돌파할 때 눌릴 때 매수하면 다시 올라가면서 추가 시세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타점, 이런 맥점을 잘 봐야 된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이렇게 또 갈 종목이 뭐가 될지 정확하게 다 예상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이런 키워드 내에서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서 특히 AI 쪽, 예, 체크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신규 상장주가 요즘 좋다. 그러니까 새롭게 부각되는 테마 키워드가 있는데 마침 그 테마 키워드와 관련된 신규 상장주가 있다. 그러면 그 종목을 좀 중점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자율주행 테마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근데 자율주행이 좋을 것 같은데 마침 그 안에서 신규 상장주 스마트 레이더가 있네? 이거 보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신규 상장주니까 잘 보고 있다가 자율주행 이슈가 붙으면서 자율주행 테마주들이 움직일 때 이 종목이 과연 잘 갈 수 있을까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어때요? 이날 하루에 20% 급등하면서 굉장히 강한 흐름 보였잖아요. 이게 대장이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매수했더니 수익.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거 팁 드리는 거예요. 실전 매매 팁.
키워드를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신규 상장주를 보고 또 접근하는 이런 팁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면 실전에서 물론 이걸 몰라도 수익 내는 데는 뭐 지장이 없을 수 있는데 좀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려면 이런 팁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꿀팁이다. 그 최근에 또 수익 낸 종목이 저희가 코어라인 소프트, 이것도 보세요. AI 중에서도 의료 AI가 또 하나의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뭐 루니 뷰노도 있습니다만 이 코어라인 소프트라는 종목이 신규 상장주로서 주가가 제대로 시세가 안 나왔거든요. 그럼 이런 종목들을 미리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관종해놓고 보고 있다가 의료 AI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코어라인 소프트가 가장 강하게 이렇게 저항을 뚫고 급등하는 모습을 딱 보면서 매매에 가담하면 수익이 크게 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거 이날 상한가 같습니다. 그냥 한 방에 상한가예요. 그만큼 신규 상장주가 탄력이 좋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때 매수 못했다 그랬죠? 네, 이날 매수를 미처 못했고 눌릴 때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날 매수했습니다. 이날 매수해서 수익 실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아직 안 끝났어요. 이런 것도 아직 끝난 종목 아니니까 계속 볼만한 종목이고 보시면 이게 특징은 거래량이 최근에 굉장히 크거든요. 이 거래량이 이렇게 올라올 때 거래가 크잖아요. 근데 여기 처음 상장하고 나서 주가 떨어질 때 거래가 터졌는데 그때 거래량보다 지금이 더 커요. 이런 건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죠. 보통 이제 상장하고 나면 공모했던 물량, 초기에 유통 가능한 물량이 확 쏟아지기 때문에 처음 상장했던 거래량보다 더 큰 거래량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보통. 근데 보시면 그 이후에도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들어오잖아요. 요거 코어라인. 이런 거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힌트를 많이 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또 반도체 쪽에서도요. 제가 다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요 팹리스 디자인하우스 그리고 패키징 이런 쪽 안에서도 뭐 신규 상장주 잘 보시고요. 여전히 그 다음에 꼭 신규 상장주든 아니든 신고가를 뚫는 종목들, 그죠? 의미 있는 저항대를 돌파한 종목, 거래량 동반해서 돌파한 종목, 그리고 돌파했다가 눌리는 종목, 이런 종목들 계속 보시면 추가 상승할 확률이 물론 100%는 아닙니다. 이 세상에 100%는 없어요. 100%는 없지만 확률적으로 훨씬 높다. 지금 이런 자리에 있는 종목들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막 돌파하고 여기 눌림목 소화하는 종목들이 반도체 IT 쪽에서도 여전히 있어요. 그런 종목들 잘 좀 찾아서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혼자서 매매하기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VIP 클래스 오셔서 도움 받으시면 저희랑 함께 매매할 수 있으니까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최근에 올려드리는 매매 일지 보시면 수익 금액이 저희 회원님들 수익 금액 굉장히 크잖아요. 이렇게 하루에도 뭐 몇십만원, 뭐 최소 몇만원 이상, 많게는 몇백만원도 수익 납니다. 하루에 이렇게. 근데 지금 여기 2기 모집 이벤트 이번 주 끝납니다. 12월 말일날 끝나요. 12월 말일 끝나면 2기 없습니다. 더 이상은. 내년에 이제 3기 이벤트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2기는 이번 주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계속 가입하고 계시거든요. 하루 구독료가 VIP 클래스는 유료 컨텐츠인데요. 하루 구독료가 10,000원도 안 합니다. 2기 이벤트로 오시면 10,000원도 안 하는데 이렇게 하루에도 뭐 투자금에 따라 다르겠지만 몇만원, 몇십만원 이상 수익도 충분히 날 수 있고 매매하는 모든 결과를 다 오픈하진 않지만 그래도 뭐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 수익 나는 종목이 훨씬 많습니다. 저희가 승률은 보통 80%, 90% 이상이에요. 이거 이제 거짓말하면 안 되죠. 저희 회원님들도 다 요 영상을 보시기 때문에 이거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저희 매매 승률은 거의 80%, 90%가 되고 지금 12월 달은 90% 정도 될 거예요. 물론 손실 보는 종목도 간혹 있지만 수익 나는 종목이 훨씬 많다라는 점, 그리고 수익 났을 때 이렇게 확실하게 수익을 내드리고 쉽게 따라할 수 있게 전략 다 세워드리고 하루 구독료는 10,000원 이하니까 이번 2기 이벤트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마시고 저희가 교육도 많이 해드리니까요. 나는 주식 수익도 중요하지만 좀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 어떻게 매매하는지 한번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교육용으로도 좋아요. 제가 이제 애들이 둘이 있거든요. 첫째가 내년에 초등학교 5학년 올라가고 둘째가 2학년 올라가는데 요즘에 학원비를 봤더니 학원비가 한 달에 뭐 30만원, 40만원 이상 하더라고요. 요즘에 애들도 초등학생도 한 달에 학원비가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식들 뭐 사교육비 한 달에 몇십만원, 많게는 100만원 이상도 쓰실 텐데 자,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수익을 낼 수 있는 학원이고요. 그리고 주식을 배울 수 있는 주식 학원입니다. 참고하셔서 오셔서 함께 한번 수익 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 마지막 기회니까 상담 문의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은 뭐 오늘 제가 쭉 설명해 드렸습니다. 좋은 시장이고요. 당분간 급락장, 폭락장은 없겠지만 단기 조정 가능성은 언제든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약간의 현금은 남겨두면서 매매하되 공포에 떨거나 주식을 팔고 떠날 그럴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여전히 지수가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좀 종목 장세, 테마 장세에 계속 집중하시고, 자,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도 여러분 또 많이 수익 내셔가지고 행복한 연말 연시 맞이하셨으면 좋겠고요. 미리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 2024년 또 큰 수익 내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